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사수올로. 사수올로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면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무기로 경기를 주도한다. 피나몬티는 문전에서의 결정력과 위치 선정이 탁월하며 크로스 타이밍에 맞춰 정확히 침투한다. 베라디는 특유의 왼발 가마차기와 컷인 패턴으로 상대 수비의 시선을 교란한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빠른 템포 전환을 주도한다. 사수올로는 측면에서의 전개가 부드럽고 하프 스페이스를 통해 세트피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다. 특히 베라디의 킥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력한 득점 옵션으로 작용한다. 교체 자원에서도 전방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형 자원이 충분해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할 수 있다. 전술적으로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미스 타이밍을 노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밸런스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제노아.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리그 최하위 팀답게 수비 조직력이 붕괴된 상태다. 로렌초 콜롬보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른베크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려 하지만 압박에 약하고 패스 정확도에서 불안함이 드러난다. 스탄치우는 플레이메이커로서 빌드업에 관여하지만 팀 전체의 간격이 벌어져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무엇보다 제노아의 수비 블록은 라인 간 간격이 넓고 중앙 수비수들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잦다. 하루아침에 개선될 구조적 문제는 아니며 전술적 대응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측면 수비수의 복귀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 라인 커버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간이 크게 노출된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수올로의 빠른 패턴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사수올로의 공격 완성도와 제노아의 수비 붕괴가 맞물린 전형적인 한쪽 흐름의 경기다. 사수올로는 베라디와 피나몬티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며 박스 근처에서 수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제노아는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볼 간격 조정이 느려 세컨드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사수올로의 킥는 경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전력에서도 사수올로가 훨씬 우위에 있으며 후반전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체력적 여유가 있다. 결국 제노아는 하프라인을 넘기 전부터 압박에 묶일 가능성이 높고 사수올로는 그 틈을 활용해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장악할 것이다. 전술적 완성도, 체력 밸런스, 세트피스 활용 능력 모든 면에서 사수올로가 한 수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사수올로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치오.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 템포의 중심은 전방 3인 조합에서 나온다. 카스텔리아노스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움직임과 제공권 경합에서 강점을 보인다. 자카니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을 자유롭게 가져간다. 피사요 델레 바시르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이 좋아 전환 템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공격 흐름은 점유율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장신 센터백 라인을 적극 활용해 공중 주도권을 가져간다. 브라치오는 최근 박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좋아지고 있으며 이런 리바운드 플레이가 경기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홈에서는 초반부터 라인을 높이며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의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회수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이 자주 등장한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이며 보렐리는 전방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지만 볼터치 이후의 마무리가 다소 급하다. 폴로른쇼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엇나가며 공격의 리듬이 자주 끊긴다. 에스포지토는 활동 반경이 넓으나 전방 지원이 늦어 세컨드볼 싸움에서 자주 밀린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컨드 지역의 마크가 느슨해 흘러나온 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약점은 상대 장신 자원들을 상대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라치오처럼 공중전 비중이 높은 팀을 상대로는 위험한 패턴이다. 수비 라인이 내려앉을수록 박스 근처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대응이 느려진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토킹 코멘트. 라치오는 홈에서 공격 전개가 정교하고 카스텔리아노스의 제공권 활용 능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 자카니의 측면 돌파와 피사요 델레바시루의 중원 조율이 맞물리며 공격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칼리아리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드 지역 대응이 불안하다. 브라치오의 장신 수비수들이 공격 가담 시 공중전 우위를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세트피스 한 방이 경기의 균형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또한 라치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슈팅 점유도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다. 칼리아리는 역습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 라치오의 전진 압박을 견뎌내기 어렵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합과 제공권 싸움에서 라치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더랜드.
선더랜드는 4-3-3 전형으로 중원에서 볼 전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팀이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빠른 판단력과 강한 피지컬을 겸비한 미드필더로 압박 상황에서도 탈압박 능력이 돋보인다. 탈비는 중원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전방으로 찔러주는 연결 패스가 정확하며 역습 전환 시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자카는 전술적으로 유연하며 중거리 슈팅과 라인 간 간격을 꿰뚫는 패스 능력이 강점이다. 특히 3명의 중원 조합은 볼을 끄는 뒤 전환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이들은 중앙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면 즉시 짧은 패스로 역습을 개시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전방 스리톱은 역습 시 폭넓게 벌려 수비 간격을 최대한 넓히며 찬스를 만든다. 이 빠른 전환 속도는 에버튼의 느슨한 압박 구조를 정면으로 공략할 핵심 무기다. 에버튼. 에버튼은 4-2-3-1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하다. 바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밸런스를 맞추지만 전방 압박 라인과 간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릴리쉬는 공격 전개 시 개인 돌파는 위협적이나 수비 가담이 늦어 중원 커버에 공백이 생긴다. 듀스버리 홀은 전진 패스 능력이 뛰어나지만 빌드업 시 압박 회피가 불안정하다. 그래서 중앙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역습에 자주 노출되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잃을 경우 미드필더 라인이 재정비되기 전 바로 실점 위기를 맞는 경우가 많다. 측면 풀백들도 공격 시 전진폭이 크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허점은 선더랜드의 짧은 전환 플레이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압박 간격 관리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선더랜드는 마엔다, 탈비, 자카를 중심으로 중원 압박과 탈압박 모두의 강점을 보인다. 특히 탈비가 끊어낸 볼을 자카가 전진 패스로 연결하며 빠른 역습의 시작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에버튼은 하프라인에서 압박이 느슨해 중앙을 통한 볼 전진을 쉽게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릴리쉬와 듀스버리 홀이 공격 가담에 치중하는 순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며 뒷공간이 열린다. 이 틈을 선더랜드가 빠른 이패스 전환으로 공략한다면 단 한 번의 역습으로 경기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 특히 자카의 중거리 슈팅과 마엔다의 박스 근처 전진 움직임이 위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에버튼은 후방 라인과 미드필더 간 연결이 끊기는 구간이 많아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응집력과 템포 조절에서 선더랜드가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비에도. 오비에도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조직을 다지지만 중원 압박이 불균형하게 작동한다. 특히 좌우 미드필더 간 커버 간격이 벌어지면 한쪽으로 쏠리는 수비 패턴이 드러난다. 일리치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타이밍에 약해 세컨드볼 경쟁에서 자주 밀린다. 차이라는 측면 전환 능력은 좋으나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다. 덴동커는 중앙에서 제공권 경합은 강하지만 공간 커버 능력에 기복이 있다. 결국 전환 상황에서 밸런스 붕괴가 잦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진다. 이 불안정한 구조가 경기마다 반복되며 강등권 추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홈에서도 압박 라인이 들쭉날쭉해 상대의 빠른 전환에 흔들리는 장면이 잦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3-4-3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측면 전환의 정교함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전환 타이밍을 예리하게 읽으며 반대 방향으로 볼을 돌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의 방향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쏠리며 넓은 공간이 즉시 열리게 된다. 부디미르는 문전에서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제공권 경합에서 한 번에 득점 찬스를 만든다. 루벤 가르시아는 오프 더 볼 무브가 활발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이선 연결의 흐름을 만든다. 오사수나는 전개 속도가 일정하며 공격 시 이선의 침투와 볼 간격이 유지되어 세컨드 찬스를 살린다. 압박 회피 시에도 패스 루트를 단순화해 불필요한 실수를 최소화한다. 결국 이런 안정된 구조가 원정에서도 일정한 경기 운영을 가능하게 만든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압박의 균형과 전환 속도의 차이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오비에도는 한쪽으로 쏠리는 수비 패턴 때문에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오사수나는 이를 읽고 아이마르 오로즈를 중심으로 반대 전환을 시도하며 템포를 주도할 것이다. 오비에도의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오사수나의 측면 전개는 위협적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부디미르의 제공권과 루벤 가르시아의 침투가 맞물리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온다. 반면 오비에도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템포를 잃는 구간이 많아 오사수나의 압박에 쉽게 끊길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오사수나가 볼 점유와 템포를 모두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와 압박 타이밍이 맞물리며 오비에도의 수비 간격이 무너질 위험이 커진다. 결국 경기 흐름은 오사수나의 방향 전환 속도와 공격 전개의 완성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비에도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